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아파트 값, 오피스텔 값을 선불로 줬더니 그냥 들고 튀어버린 그런 사건에 대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네. 하여튼 김상훈 네. 기자한테 여쭤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들고 튀었다. 우리가 선분양 해달라고 해서 분양 먼저 신청하고 원래 돈도, 그러는 거라고 해서 돈 먼저 줬더니 돈도 다 냈는데 그 돈을 네. 가지고 장난치더라. 그렇죠. 네. 일단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1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대구에서 아주 중요한 형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분양 관리 신탁. 네네. 예. 그럼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오피스텔 선분양을 할 때 꼭 쓰는 그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폰지식으로 오피스텔을 개발한 업체가 있었고 근데 그 업체의 건설사 회장이 배임 횡령 관련 1심 선고 공판이에요. 그래서 배임 횡령액이 6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분양주들이 낸 600억을 지가 해먹었다 그 말인가 봅니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물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 아직 뭐 지라고 모를 하기는 일이죠. 좀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네. 아직 결과는. 뭐 재판의 결과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공소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걸 왜 자세히 알아야 되냐면 사실 언더스탠딩에서 PF 문제를 많이 다뤘잖아요. 예. 근데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후진적이다. 음. 예, 선진국인 20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런 알겠습니다. 분양법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그게 보통 중심은 아파트 대출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사실 뭐 불법과 탈법 이런 게 난무하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하다 보니 부동산 맞습니다. 경기 꺾이는 바람에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라고 하는 근데 그렇다 보니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모두 다 망하는 구조,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는 건설사가 나쁜 맘만 먹으면 예. 폰지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다가 실제로 그런 업체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예, 설명해 좀 들어보죠.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단초가 됐던 사건이 뭐였냐면 다인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가 대구랑 경남 양산에 그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예. 지어놓고 4년 동안 준공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못 지어요. 95% 90% 멈춰 있습니다. 예. 완공을 이게 못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건설사가 준공을 못 하는데 예. 그래서 그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검사를 나가서 이거 보니까 니네 돈 받기 쉽지 않겠네. 그래서 니네 55%는 충당금으로 싸. 이렇게 그 새마을금고 10곳에 새마을금고가 공사비를 빌려줬어요? 근데 저기 중도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을 분양주들한테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받은 돈은 분양주들은 다인건설에 줬겠죠. 공사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서 공사를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못한 거죠. 예. 빼먹었네 어디서. 근데 그게 이제 폰지 사업의 구조인 건데 네. 예. 여튼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금고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인건설이 주인공인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냐면 같은 다인건설이에요? 예. 같은 다인건설입니다. 예. 그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될 텐데 네. 이제 일단 개발 사업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이해를 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이죠. 잠깐 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그 PF 사업의 구조잖아요. 보시면 이 땅을 먼저 사죠. 네. 여기에 깔려 있는 저렇게 에코티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복잡해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보이는데 이게 분양 매출 예상되는 분양 매출이고 전체 매출. 우리가 써야 될 돈, 음. 그다음에 이 써야 될 돈이 있으면 이 분양가는 다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선순위 PF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나중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갚는다. 예. 이 돈으로 이 사업비를 다 갚게 되면 그때부터 정산을 끝내고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데. 예. 오케이. 근데 근데- 처음에는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하고 맞습니다. 중간중간 중도금 계약금 들어오는 것도 공사비에 보태고 그렇죠. 그래도 잔금을 다 받아야 공사비가 대충 마무리되는 구조일 테니까 맞습니다. 잔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어디서 돈을 좀 대출을 받든가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돈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최초로 대출을 좀 받는다. 맞습니다. 그게 본 PF고 그렇죠. 그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빌려주기도 하고 했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선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분양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하려면 이게 건축물 분양법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 보증을 받거나 분양관리 신탁을 받거나 이게 그 2%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분양이기 때문에 네. 몸 시행사가 불안하지. 그렇죠. 이게 미리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행사가 돈을 갖고 나르거나 딴 데 쓰면 어떡해. 큰일이지.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보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그 같은데 분양 보증을 맡겨서 네. 그쪽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공사비나 사업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아, 네. 허그한테 돈을 내라 그럼. 그렇죠. 그럼 좀 중간에 좀 분양 안전하겠네. 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근데 네. 오피스텔처럼 명세한 사업자들은 예. 보통은 분양관리 신탁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신탁사에 똑같은 그 신탁을 맡기는 거예요. 신탁사가 제3자한테 돈을 맡기는 신탁사가 허그 노릇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탁사가 이제 신탁을 맡아요. 분양관리 신탁을 맡으면 신탁사가 이제 관리 계좌를 하나 뚫어 놓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서 분양 대금이 들어올 테고. 예. 신탁사의 관리 계좌로 분양 중도금들을 넣어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분양 사업자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이 계좌로 넣는 겁니다. 그럼 이 계좌로 넣으면 이 분양 사업자는 공사비도 줘야 되고 본인들 사업비도 필요하니까 그때 그 서류를 구비해 가서 아 우리 이런 그 돈을 써야 되니까 돈 좀 주라라고 하면 여기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총무군요. 신탁사는. 맞습니다. 야, 오늘 동창회 있으니까 총무들한테 5만 원씩 내. 그럼 그렇죠. 아니, 총무가 5만 원씩 받아서 뭐 음식점 넣고 다 주고 뭐 마지막에 토하는 놈들 택시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믿을만한 놈. 얘는 그렇지. 믿을만한 놈이네. 얘는 돈 먹고 동창회 장난 안 할 맞습니다. 거야. 네. 그런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탁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신탁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못 쓰는 걸 텐데 네. 예. 근데 문제는 그 겉으로 보면 이런 법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폰지 개발처럼 이 사업장에서 중도금 받은 대출을 또 다른 사업장에 공사 비용으로 못 쓰게끔 그렇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네. 어떻게 빼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행사가 악용하려고 치면 너무 쉽게 악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정률 서류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공정률 공정률이 서류를- 지금 55%인데 예. 사실은 70%라고 서류를 위조를 해서 아, 이게 그럼 돈을 더 받아와요. 그렇지. 맞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더 들어가시오. 그렇죠. 참고서 5천 원짜리인데 엄마한테 8천 원짜리 참고서라고 거짓말하고 8천 원 받아가는 그런 거죠. 실제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대주단이 4차 중도금 대출금 216억을 신탁사 관리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다인건설의 계열사인 두리홀딩스가 거기 네. 그 동성로 다인 오피스텔의 시행사였거든요. 네. 그 중도금 대출이 신탁사 계좌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네. 55%짜리인데 70%로 속여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공사비를 216억을 가져갑니다. 더 받아갔다. 139억을 가져갑니다. 아하. 어허. 그래서 이 두리홀딩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계열 시행사들에게 무담보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 원래 한 프로젝트에서 돈을 받고 사실은 뭐 미리 돈 받고 PF에 미리 돈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탁사에 있는 거 공정률 따라서 돈 받고 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에서 돈을 빌리고 갖고 가는 거지만 다른 프로젝트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제가 중국에 있는 비구이 위안 예. 그 디폴트가 났을 때 중국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 어. 선수금으로 수분양한테 30%의 돈을 받아. 받아서 예. 이 돈으로 다른 땅을 사는데 쓰고 예. 이게 폰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택 경기가 망가지면 다 같이 망가지는 거고 네. 지금 그게 중국의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한국은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신탁과 보증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은 그 프로젝트만 쓰게끔 네. 되어 있는 건데 다인건설은 그걸 악용할 줄 알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동창회비 그 회식비 총무가 받아서 음. 그 애들 교복값 낸 거네요. 자기 그냥 그런 쓴 거죠. 거네. 어. 자기 그냥 밥값으로 쓰고 맞습니다. 그냥 쇼핑도 하고 그런 거네. 공소장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인건설의 자금 부실화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얘네가 그 다인건설이 있고 각 그 사업지별로 한 30개 정도의 계열 시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행 법인별 현장에서 발생한 자금을 해당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걸 다른 계열사의 시행 법인으로 무담보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땅을 사거나 부족한 공사비를 내거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네. 돌려막기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 오피스텔을 하는 사업장인데 2015년에 다인건설의 도급 순위가 1083이었어요. 네.
별로 조그마한 건설업체였던 거죠. 1083위. 야, 예. 근데 2019년에 66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열심히 잘했네. 근데 이게 말씀처럼 각 사업장별로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성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돌려막아서 외형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동창회 총무도 맞습니다. 한 15개 정도 내가 총무를 하면 돌려가면서 이쪽 회비 받아서 우리 내 생활비 쓰고 저쪽 회비 저쪽에 받아서 저쪽에 행사비는 또 지급하고. 이쪽 회비 받아서 쓰고 돌려막는 게 가능하죠. 이게 다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악용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 슬라이드 아까 슬라이드에서 요것만 바뀐 거예요. 예. 요게 바뀐 게 뭐냐면 다인건설은 레퓨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도급 순위가 1083이라 그랬잖아요. 예.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브릿지론이라든지 잘안 PF 대출을 해줘. 해주질 않아요. 아, 잘해줘. 그래서 얘네들은 중도금 대출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니까 자기 돈이 많아야 돼. 그렇죠. 여기 아. 보시면 사업비가 요만큼인데 이 본 PF 사업이 빠지면 네.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각 사업장에 있는 돈들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와서 다른 사업장으로 쓰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네.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계속 잘 돌아가다가 예. 주택 경기가 꺾이고 마지막에 안 되는 사업장이 나오면 그 사업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마지막에 멈췄던 사업장이 6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하나는 준공 허가가 나서 네. 뭐 입주는 했다고는 해요.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쟁점은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5개 사업장이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건설비 써야 되는 돈을 어디 가서 땅 사는데 써버렸다가 그 땅이 얼어붙었구만요. 그거 비슷한 거죠. 궁금한 게 부동산 있습니다. 경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슨 구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신탁 회사가 돈을 맡겨서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동창회 총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 다인건설이 준공을 뭐 70% 했습니다. 뭐 네. 거짓말 올리면 그거 확인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인건설한테 분양대금을 주지 않고 네. 중도금을 무슨 신탁? 어. 뭐 분양 신탁? 그 신탁 회사한테 분양관리 맡기는 신탁,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가 공정률 확인해서 진짜 그 돈 썼으면 다인건설한테 공사비로 줘라. 네. 걔네한테 다 주면 이런 짓 벌어진다. 그래서 중간에 신탁사를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동창회 회비 총무가 떼먹은 게 아니고 총무한테 회원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오늘 회식비로 70만 원이나 썼어. 그러니까 그거 동창회 회비에서 줘야지. 하고 가져간 셈이지. 뭐 그런 거죠. 사실상. 그게 다인건설이지. 그렇죠. 총무는 영수증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어? 그랬어? 아우 많이 썼네. 그거 70만 딱 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분양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법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에 대한 사항 예. 이게 대리사무계약이라 그래서 분양관리 신탁을 받은 네. 신탁사가 해야 되는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게 그냥 돈 맡아가면서 돈 내주고 할 때 잘 보고 내줘라. 네, 딱 그거죠. 하라고는 나와 있는데 안 했을 때 처벌이 없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네. 그래서 지금 분양관리 신탁사가 어디였어요? 회사까지 제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회사가 네. 감시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다인건설이 달라는 대로 줘버렸다. 맞습니다. 저 20층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실사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공사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예 하고 줬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도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탁사가 이 서류로는 명확해요. 음. 70% 공정률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미 이만큼 아파트 올렸습니다. 오피스텔 올렸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서류상은 문제 없네. 그 서류는 다인건설이 만듭니까? 아니면 그것도 감시하는 무슨 건축사나 감리 도장을 받습니까? 감리 도장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인것이 그렇게 서류를 제출한 유증하는 거지. 걸로 뭐 주도적인 감리한테 역할을 돈 했겠죠. 줬겠지 뭐. 여튼 그래서 공소장에도 신탁사는 피해법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돈을 사기. 그러니까 서류 사기를 사기에 우리가 저지른 당했다. 당사자는 다인건설을 비롯한 그 계열사들인 거고 예.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감리 도장도 받고 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인데 이게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래서 맞냐? 피해법인으로 나오는 거죠. 총무가 영수증을 위조했구나. 그러면 결국은 누가 돈 들고 튄 건 다인건설이라고 하는 걸 텐데 공소장에 따르면 네. 판결문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 최종 피해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은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신탁사가 물어줘야 돼요? 아니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냥 사기당한 걸로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손해봐야 돼요? 아니면
그치, 둘 중에 하나겠지. 원래는 이게 PF 대출이었다라고 하면 네. 예. 신탁사에게 뭐 충당금이나 뭐든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PF 대출이 아니에요. 예. 차주가 수분양자란 말이에요. 네.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도 계속 수분양자들이 그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중도금 대출 받아서 중도금을 냈는데 그렇죠. 그 돈을 받아서 아파트 오피스텔이 완공이 안 되고 안 지었으니까. 중도금을 냈는데 그 중도금에다 이자는 계속 줘야 되니까 예. 그 중도금 대출을 해준 그 대상자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10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서는 계속 중도금은 이미 차주가 멀쩡하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관리 신탁을 맡았던 중간에 그 확인하고 대주라는 신탁사는 손해 본 게 없는데 왜 피해자예요? 그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 신탁사가 물어내야 됩니까? 아니면 분양주가 그냥 사기당한 겁니까? 이럴 경우에. 분양주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분양주가 사기당한 그럼 것 같습니다. 신탁사는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가면 되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기의 대상을 당했다고 하지만 크게 손해 본 게 없는 법률적인 피해자.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사가 그러면 피해를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사실 이 그 형사소송이 있기 이전에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다들 개별적으로 하셨겠지만 예. 민사소송으로 가지고 갔어요. 야. 왜냐하면 우리는 준공이 안 되면 이 땅이라도 팔아서 분양대금 돌려받고 해야 되는데 네. 신탁사가 어찌됐든지 간에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신탁사에게 이걸 빨리 처리해서 환가해서 팔아서 우리한테 분양대금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했지만 네. 또 이게 또 법의 맹점인 게 뭐냐면 신탁사가 신탁을 받아서 이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예. 사업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아. 재산권의 소유권은 시행사가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얘네 이 시행사가 망했을 경우에 신탁사는 그걸 지금 처분해봐야 뭐 어차피 날라간 돈이니까 메꿔지지도 않겠죠. 당연히. 물론 그렇죠. 어쨌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텐데 그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민사소송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중도금 대출 받아서 돈 낸 사람들일 텐데 계속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자만 내고 있고 건물은 안 지어지고 있고 그렇죠. 공사는 계속 그냥 pending돼 있는 상태인데 공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95% 조금씩 아니 그럼 이 나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혹시나 이럴지 모르니까 신탁사한테 신탁사한테 맡기는 거면.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하고 신탁사한테 맡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탁사가 일 제대로 안 하고 신탁사가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안 신탁사들이 해도 하라라고는 나와 있는데 안 해도 별 책임이 맞습니다. 없다. 법이라고 하는 게 신탁사한테 그렇잖아요.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으나 맞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신탁사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손해본 분양주들이 신탁사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면 어때요? 네가 업무를 아까 잘못하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그 손해를 우리한테 배상해라고 그렇죠. 민사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그 토지에 대한 처분권 가지고 한 민사소송에서는 신탁사가 이겼습니다. 신탁사가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분할 수 없다. 아 처분할 수 없다. 토지를 빨리 처분해서 처분해달라고. 우리가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그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졌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 신탁사 니들이 제대로 성관주 유무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니들이 피해 보상을 해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소송 얼른 해야죠. 얼른 해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쨌든 형사소송 이번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야. 차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제도의 맹점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게 되면 수면 위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도 조금씩 결이 잡혀 나가겠죠. 그래서 이번 그 소송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것 때문인 겁니다. 다인건설은 무조건 이렇게 사기를 친 건 맞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상 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신탁사의 제도가 부실해서 이런 다인건설이 사기로 위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지금 우리 레슨은 그런 거군요. 그렇죠. 적어도 제도상으로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큰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없었는데 예. 이번에 봤더니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구나라고 하는 게 이번 그 다인건설 사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탁 제도를 만든 이유는 혹시나 장난칠까봐 여기다 맡겨둬라고 신탁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사가 제대로 일을 안 했을 때 이런 일이 그냥 확 불거지잖아요. 그럼 신탁사가
예를 들면 네가 제대로 못했으면 라이센스를 뺏는다든지, 네가 뭐 민사 책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금융 당국이 그래서 있어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 규정도 있어야지. 예를 들면 교통경찰한테 잡혔어요. 5만 원짜리 딱지 떼려고 하는데 교통경찰한테 그냥 2만 원 주고 끝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교통경찰도 그거 받으면 쓱싹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래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면 그거 걸리면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평생 직업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야 내가 돈 2만 원 받으려고 지금 이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런 합리성에 기반을 두어서 그냥 그렇죠. 믿는 거잖아요. 예. 에이,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예. 라고. 사실 올해가 2024년이고 다인건설 사건이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긴 하지만 이미 2020년에 이 다인건설이 국감에 나가서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인건설 회장이 국감장에 나가서 증인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도 똑같이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너 딴 데다 쓴 거 아니냐. 왜 네가 그 더더군다나 공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일까지 했냐면 다인건설이 이제 공사가 잘 되지 돈이 없으니까 공사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 잔금이 들어와야 공사가 올라가고 할 테니까 예. 잔금을 미리 받아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받냐면 그 신탁사의 관리계좌로 잔금도 무조건 들어가야 이게 잔금이 입금이 됐다는 게 증명이 돼요. 예. 근데 잔금이 들어갈 때는 사용 승인이 날 때잖아요. 예. 준공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준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다인건설이 개별적으로 수분양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예. 우리가 할인 분양을 해줄 테니까 시행사 계좌로 직접 넣어라. 아하. 근데 그거는 완전- 잔금을 냈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돈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튼 그런 문제들 똑같이 다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 저기 어디죠? 그 국토부가 예. 시행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이상 공사가 멈췄다. 그러면 그 분양 사업자의 지위를 신탁사가 이어받아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라고 예. 바꿨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건 또 법리적인 문제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지 시행규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신탁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신탁이잖아요. 소유권은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소유권은 분양사업자에게 있는 건데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는 이게 그 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법리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하지 않고 시행 규칙만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갖고 와봐야 뭐해요? 돈을 들고 튄 건설사가 들고 튄 돈을 찾아와야지. 있습니다. 그 짓담한 건물에 땅을 갖고 와봐야 그 땅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 계속 다른 뭐 건설사를 붙여가지고 공사를 해서 돌려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사 대금이 수명자들에게. 없잖아요. 그 소비자들은 공사 대금, 공사비 다 지출했고. 그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신탁사가 그건 다시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럼 땅을 일단 신탁사가 가져가서 그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다른 건설회사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건설에 붙여서 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유권은 지금 신탁회사가 갖고 있어요? 아니죠. 소유권은 다인건설과 그 다인건설 계열사인 그 두리홀딩스라고 하는 그냥 거기가 시행사 가지고 시행사고 거기가 이제 땅 맞습니다. 주인이니까. 근데 그거는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은 안 되겠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판결이 나야 그렇죠. 뺏어올 수 있겠죠. 다인건설이 그 공소장에 다인건설이 다른 나쁜 뭐 아직 나쁜 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무슨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보면 대략 배임 횡령액이 600억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예. 이게 29개, 30개 그 계열 시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그 가족과 지인들을 위장 취업을 시켜서 이제 분양 대금으로 이제 저걸 지급하게 한 거죠. 월급을. 그렇게 횡령한 돈이 239억이고 239억 가족과 지인들이 분양을 중개했다. 라고 해서 분양 수수료, 중개 수수료 받은 게 한 112억쯤 되고.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은 다 받아올 게 없잖아요. 네. 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분양자들에게 그 시행사 계좌로 바로 잔금을 입금하게 만들어서 횡령한 돈도 44억쯤 되고. 야. 그럼 이 말은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작은 중소형 건설사가 돈이 없는데 어쨌든 돈 뭐 대출은 받기는 어렵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융통해서 끌어다가 다른 건물 짓는데 쓴 것도 뭐 일부 있겠으나 이거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는 식으로 돈을 많이 썼군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이렇게. 되는데 뭐 내일 재판장에서 어디까지 이게 뭐 그 확인될지 공소장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돌리다가 음. 돌려막기가 끊겨서 즉 피해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바람에 예. 계속 분양하고 분양금 받고 분양금 받으면 그렇지. 이게 안 들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어디에 분양해도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는 이 상황이 되니까 야 왜 공사 안 하고 있어? 야 기다려봐. 공사 빨리 해. 이제 이러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 그런 거죠. 지금 다인건설 이외에도 다른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는 영세 사업자들도 많이 하고 네.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통계도 별로 없고 예. 대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잖아요. 어. 다인건설은 그 오피스텔을 꽤나 크게 짓는 사업장이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건이 불거진 건데 예. 지금 다인건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이 그 준공이 안 된 데가 5곳 정도 되거든요. 6곳, 예. 5곳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그 가구 수만 한 3,700가구 정도가 됩니다. 다인건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물론 그 3,700가구가 다 분양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추산은 안 되는데 이제 다른 오피스텔도 다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신탁사들의 수탁고로 봤을 때 최근 통계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2020년 기준으로 6조란 말이에요. 예. 분양관리 신탁의 수탁고 규모가.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짜 우리 수면 밑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신탁회사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신탁회사는 돈만 그냥 맡아놓고 야, 감독만 그래도 하고 얘가 들고 튀겠냐? 그 그렇지. 정부가 다 알아서 보고 허가해주는 업체니까 여기다 맡겨라고 하면 맡아준 수수료 받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신탁회사를 좀 허가해달라고 별의별 로비가 다 벌어집니다. 왜냐면 나도 아니, 얼마나 쉬운 비즈니스예요 이게. 동창회 총무 맡아서 돈 걷어서 음식값 주고 나면 내가 거기서 매년 1%씩 0.5%씩 돈이 생기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맡아놨다가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내줄 때 잘 보고 내줘 음. 하는 그건데 그러면 공정률 계산도 자기가 아는 건축 감리사를 자기 편에서 가서 좀 보고 오세요 해야지. 건설회사가 갖고 온 감리 보고서를 보고 믿고 내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그래서 사실 신탁사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맘먹고 사기치는 애들 우리가 어떻게 잡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감리 보고서를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갖고 온 걸 갖고 오지 말고 자기네들이 월급 주는 감리 업체한테 가서 보고 오라고 해야죠. 그게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거죠. 그렇게 했어야 신탁사지. 그걸 제도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고. 아니 뭐 김상훈 기자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탁사보다는 사실 건설사가 더 잘못하긴 했는데. 아니 물론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지. 어. 그러나 그거 막으라고 있는 신탁사가 이러고 있으면 신탁사는 도대체 뭐 그럼 했느냐. 그 신탁사 라이센스도 날려야지. 물론 그 도둑놈들은 잡아와야 되고 신탁사는 그러게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나 걱정되라. 이러고 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그 신탁사들이 하는 부동산 관련한 신탁의 종류인데 예. 차입형 개발 신탁이나 관리형 개발 신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사들이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분양관리 신탁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입형 개발 신탁은 말 그대로 그냥 신탁사가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예. 관리형 개발 신탁은 주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책임 준공 이런 것들을 신탁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저건 재건축할 때 이제 하는 신탁사고요. 예.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분양관리 신탁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이 돈만 사각지대 같은 거, 돈만 사각지대.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어라, 저걸 4층으로 올려라, 창문을 좀 큰 걸로 해라. 이거는 신탁회사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합의 보신 거죠? 저희는 공정 올라가는 것만큼만 건설비 드립니다. 원래 이런 것만 해요. 우리는 딴 거 복잡한 거 안 하고 그게 분양 신탁, 분양 대행 신탁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그런 식으로 신탁사들이 잘 관리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이고 이야.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물어봤거든요. 이게 왜 실사 의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이게 그렇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거나 그걸 안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페널티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라이센스를 아니냐. 날려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또 부처는 금융위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런 일 벌어지면 날려야죠.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키듯이. 맞습니다. 가서. 제가 또 금융위에 전해서 물어봤는데 금융위도 사실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자본시장법에서 이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책임을 묻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신탁업법에서 얘기하는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예. 물어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네가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너 이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날릴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넌 이걸 안 했으니까 우리가 라이센스를 날린다. 그렇죠. 라이센스를 날릴 때도 이거 못했을 때, 저거 못했을 때, 혹은 이것저것을 못해가지고 근거 결정이 조항이 비싸 있어야 근거 조항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 근거 조항은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기도 그럼. 하고 그냥 대행 신탁에서 하는 일이 공사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거 하는데 그걸 못해서 날렸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날리는 거지. 와. 뭔가 이게 처음에 제도를 좀 허술하게 만든 게 너무 또 빡빡하면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좀 제도 자체가 허술한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그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별 네. 문제가 안 생겼는데 2020년 사고가 안 터졌다 이거죠. 그렇죠. 사고가 안 2020년 터졌다? 이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DSR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기 10년, 20년짜리 이렇게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만기를 8년도 잘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내가 뭐 대출받아 하나 샀다. 그러면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강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하다 보니 이때부터 오피스텔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게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맞습니다. DSR만 안 했으면 계속 돌려막기 할 수 계속 돌려막기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DSR 때문에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게 주범이다. 주범은 아니라 그게 트리거가 됐다는 거예요. 트리거가 됐다. 우리가 몰랐던 일이 수면 밑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몇천억 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사가 지네들 마음대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몇백억씩 빼먹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예.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4년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이번에 소송이 다인건설 드러나면서? 문제는 사실 알려진 게 아닙니다. 김상훈 기자 어떻게 알았어요? 이 제보자가 이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언론에 변호사가 보도된 저희 사건이 아니다. 언더스탠딩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보도 안 되고 있으니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아하. 국감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바뀌는 것도 없다. 아하. 그게 4년 전 국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4년 전이면 무슨 정부입니까? 그때 따지지 마. 따지죠. 요즘 예민합니다 그거. 따지지 그래. 마시죠. 총선 전이니까 그 얘기는 따지지 안 마. 하지만 그러니까 왼쪽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대통령 돼야지 나라가 바뀝니다. 오른쪽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대통령 돼야 나라가 바뀝니다 해서 서로 몇 번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안 뭐 한 바뀌냐고.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바뀌냐. 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내가 보니까 터지지가 않아. 아니 4년 전에 터졌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문제긴 문제네.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터져서 몰랐다. 알겠어요. 그럴 수는 네. 있으나 뭐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다고 제3지대가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받을라 또. 여튼 이번에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해서 조금 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건축물 예. 분양법은 좀 제대로 한번 그러네.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네요. 있어서 제가 그러네요. 가지고 나온 거고요. 야, 김상훈 진짜 기자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요거 됩니까, 이런 우리?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려면 요 제도를 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바꿔야 될것 돼. 같습니까? 일단 신탁업자들이 제대로 실사를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을 만들어야 사업장에서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니, 제대로 신사해야지 지들이. 그렇죠. 영상이 없대잖아 거기에. 아니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무사항이 그러니까 지금은 선관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포괄하는 얘기죠. 그건 맞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맞습니다. 모든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네가 이런 페널티를 받아라고 예. 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요. 신탁사 라이센스는 그럼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맞아.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는 갱신 안 해줘. 이유는 묻지 마. 아니면 그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선관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의무 조항은 있으니 벌칙 조항은 없더라도 그 조항을 보고 너는 의무를 다 안 했으니까 라이센스 아웃 해도 논리적으로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터지지 않고 그 전에 그 공무원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하기는 또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지 왜 적극적으로 해석 그러니까 안 하냐는 거야. 터졌을 때 라이센스는 뺏어야 어. 이게 돌아가는 그렇지. 맞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주류 도매업체라고 있어요. 예. 성동구에는 이 회사만 주류 유통을 해. 요 동네는 혼자만 하지. 혼자만 하지. 예.
저 강동구는 저 업체만 해.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만 술을 사야 되니까 이익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모든 술집이 여기다가 마진을 주니까.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뭐 99%는 나라에 바치냐? 아니요. 얘네들은 그냥 그걸 먹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 세상 좋은 거예요. 예. 그거 왜 그렇게 시키냐면 그 대신 각 술집에서 술 얼마나 팔았는지 하나도 니네가 거짓말하면 죽는다. 국세청에 보고해. 똑바로 해. 니네가 혹시 술집한테 로비를 당하거나 뇌물을 먹고 이거를 축소 보고할 수 있다는 건 난 알아. 한 번만 걸려봐라. 이 노다지 다 뺏긴다. 도대체 뇌물을 얼마나 먹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구조니까 예. 이게 돌아가는 거죠. 야 뇌물 줄게 축소 신고해줘 하더라도 야 이거 뭐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랬다가 이거 날리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일 벌어지면 무조건 맞아, 날려야 되는 맞아.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신탁사가 예. 일을 제대로 하지. 근데 신탁사보다 건설사가 더 나빠. 그건 맞죠. 어쨌든 뭐 재판 아니, 결과는 안 아니, 나왔지만 나쁜 놈들은 나쁘지. 그럼 나쁜 놈들은 나쁘죠. 당연히 다인건설이 만약 그랬으면 제일 나쁜데 그럴라는 놈들이 막 날뛰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우리 좀 더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주에 담당 변호사를 제가 한번 모셨으니까 그때 예. 자세하게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뭐 저희가 또 뭘 잘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당국은 뭐 했냐 이랬을 수 있으니까 당국 관계자 내지는 신탁업계 관계자가 야, 그 2% 뭐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언더스탠딩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출연 날짜 잡아드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 다 안내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출연료도 드리고 네.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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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